한 가족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군대 간 큰아들 그리고 둘째 딸. 자식들도 어느 정도 성장하였고 거주하는 집도 자가이며 모든 것이 문제없이 소소한 행복이 있는 무난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행복은 어렵게 쌓아 올린 행복에 비해서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가족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아버지의 직장으로부터 날라온 권고사직 때문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퇴직금과 그래도 큰돈 들지 않게 키워놓은 자식들이 있기에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보통 퇴직금으로 장사나 투자처를 떠올리게 되는데 아버지의 선택은 전업 주식 투자자였습니다. 퇴직금을 기반으로 하여 집에서 소소하게 주식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었겠지만 결국 투자한 주식은 폭락하기 일쑤였고 퇴직금을 다 날리게 되자 복구하고 싶은 마음의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으면서 주식 투자를 이어가게 됩니다. 단기간에 복구를 목표로 큰 돈을 다루다 보니 어느 뉴스나 잡지에서 보듯이 결국 모든 돈을 잃게 됩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변하면서 당장 이 사실을 모르는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딸이 떠오르며 괴로워하고 일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자신을 탓하고 이 생각 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다 결국 앞으로 군대에 있는 아들을 제외하고 당장 아내와 딸을 책임질 수 없다고 판단이 들자 이들을 살해하기로 마음 먹게 됩니다. 피고인은 사전에 계획한 대로 살해 범행을 실행하게 됩니다. 먼저 피고인은 미리 준비하여 가루로 만든 수면제를 맥주와 우유에 섞어서 피해자들에게 반강제로 권하며 마시게 한 뒤 둘 다 잠들기를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아내와 딸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합니다. 원래 계획대로인 아내를 먼저 살해하고자 마음을 먹고 그 후 번개탄에 불을 붙여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김씨를 질식시켜 살해하려다가 연기가 차기까지 시간이 너무 걸리고 문틈 사이로 빠져나가는 연기로 인해 이웃이 알게 되거나 혹은 잠에서 깨어날까 두려워집니다. 결국 여의치 않자 피해자 김씨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 김씨의 움직임이 없어지고 기절하자 전선줄로 피해자 김씨의 목을 감고 졸라 피해자 김씨를 살해하게 됩니다. 원래의 계획은 자신을 손을 쓰지 않고 일을 진행하는 게 목적이었지만 일이 틀어져 손을 쓰게 되자 다음 범행은 너무나 쉬워집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피해자 박씨의 방으로 들어가서 자고 있던 피해자 박씨의 양 손목 및 발목을 청테이프로 감아 피해자 박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앞서 아내의 목을 조를 적에 깨지 않았더라도 움직임으로 인해 목적을 이루는 데 너무나도 많이 에너지를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진화하는 범행 수법으로 결국 양손으로 피해자 박씨의 목을 졸라 피해자 박씨를 살해하게 됩니다. 판결, 피고인을 징역 35년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장인, 장모이자 피해자 김씨의 부모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시일이 흐른 지금도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스스로 자신의 가족을 해체하여 가족들을 비참한 나락으로 몰아내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아내와 딸인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믿고 의지했던 남편과 아버지의 손에 의하여 살해당함으로써 삶을 마감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양형의 이유를 밝히면서 사건 당시 군복무중이었던 아들이 재판부로 보낸 편지를 공개하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군에 복무하다 지난 2015년 7월 13일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하였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허무하고 참담한 기분을 느낍니다. 아버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가시는지 잘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저나 가족들에게 어려운 사정을 터놓고 대화를 하여 어려움을 같이 극복을 했어야 했는데 아버지 혼자서 책임을 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렵더라도 집을 팔아서 빚을 갚고 월세방이라도 얻어 새로 시작했어야 했었습니다. 저는 이번 아버지 재판날인 16일 날 저희 가족이 살던 아파트를 팔고 제가 대신 부모님 빚을 다 갚고 남은 돈으로 학교 근처에 원룸 하나를 새를 얻어 학업을 계속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될 일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꿋꿋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 목까지 다 짊어지고 이겨나가겠습니다. 감히 재판장님께 아버지를 용서해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가장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아직은 알지 못합니다. 저도 커서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가장이 되면 아버지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을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추석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을 대신하여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아버지를 대신하여 용서를 빌고자 합니다. 재판장님 죄송합니다. 아버지 대신 용서를 빕니다. 제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을 대신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꿋꿋이 살아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처분하고 빚을 다 갚고 나니 돈 7천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돈에서 일부 원룸 보증금을 지불하고 월세를 얻었습니다. 조그만 방이지만 저는 여기서 새 출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추석 때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2박 3일을 있으면서 하루는 친가에서 하루는 외가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어머니와 여동생 묘소에 다녀왔습니다. 아직도 외가에서는 냉랭하지만 점점 좋아질 것으로 느끼고 왔습니다. 앞으로 제가 더 자주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부모님과 여동생까지 대신하여 더 열심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앞으로 저는 아버지와 같은 실패를 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많은 돈은 아니지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제가 열심히 노력하여 부모님과 여동생이 못다한 삶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재판장님께 다시 한번 아버지를 대신하여 용서를 빕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세요?